경훈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탱고와 함께 왔네요. 네, 탱고랑 오늘 함께 왔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 안내견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직장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들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이 안내견을 봤을 때 절대 만지거나 아는 척하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음식을 주지 말라고 들었는데, 혹시 캠프 다닐 때 뭐 이 탱고를 아는 척하거나 막 만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많으세요? 네. 저희 또 탱고가 저희 학교 또 학생이거든요. 또 인기 스타에 보면. 길 지나가다 보면 아는 분들이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탱고가 보면 귀엽다 혹은 뭐 사진 찍어도 되냐 아니면 만져봐도 되냐라는 네.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심지어 탱고가 자기 이름이 귀여워라고 알 정도로 귀여워라 그러면 탱고가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히 아는 척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한데 좀 눈으로만 조금 인사를 해주시거나 예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탱고도 반응을 하고 그쪽으로 다가가거든요. 다가가서 저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일명 그 경로 이탈이라고 하죠. 경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도 위험해지고 탱고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으로만 인사를 해주시고 예쁜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하네스를 풀고 있으니까 제가 부르거나 아는 척하거나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탱고가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탱고도. 탱고야? 탱고? 뭐 반응을 하네요. 제가 불러도. 네. 탱고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고 난 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사실 단독 보행 혹은 독립 보행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아버지나 그 아시는 지인분들 이렇게 팔을 잡고 다니거나 이런 게 늘 익숙하게 지냈었는데, 탱고를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독립 보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독 보행을 하시게 됐는데, 탱고가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가장 불편해요? 맞습니다. 탱고가 있으면 사실 더 독립적인 게 많이 가능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제약이 많더라고요. 가령 장기 여행을 간다거나 특히 해외여행 갈 때 탱고랑 같이 가는 게 조금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 역설일 수도 있겠지만 탱고랑 같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출입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요. 저도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들었거든요. 근데 경훈 학생도 역시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탱고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단독 보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탱고가 길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네.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를 새롭게 지나겠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바꿨다거나 할 때 새로운 장소를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탱고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이제 직장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저는 동선을 익히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제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특히 그 원초적인 거라고 하죠. 그 밥을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가는 게 진짜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사회과학대에 제가 있는데 사회과학대 4층에는 점자 블록이 있거든요. 그 같이 일하는 동료분께서 점자 블록을 이제 설치를 이렇게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곳들 있잖아요. 가령 저는 연구실, 제가 있는 연구실과 자료실, 그리고 과 사무실이나 교수님 이렇게 그 연구실에 자주 방문을 하는데, 걷는 길에 물론 그 연구실마다마다 이게 점자 스티커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점자 스티커는 이 건물이 어디다라고 인지를 할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한데, 그걸 일일이 다 읽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읽고 다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직장 동료분께서 그 가는 제가 길목마다 가로선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선으로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로선은 제가 세로로 이렇게 가다 보면 모르잖아요. 네네네. 제가 조금만 틀어줘도 이거 못 찾을 수가 네. 있는데, 가로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가로선이 나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구나, 두 번째는 연구실이 있는 곳이구나, 세 번째에 있는 곳은 자료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바로바로 즉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기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시가 있으면 훨씬 인지를 하는데 좋지 않을까.
특히 계단. 저는 계단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단에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놀라거든요. 그렇죠. 탱고가 있어도 탱고가 되게 이게 서두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탱고도 가끔 계단에 안 멈추고 갈 때가 있는데 계단의 앞에 이게 점으로 된 점자 블록이 있으면 요곳을 여기는 어쨌든 뭔가 위치를 변경하는 곳이나 아니면 무언가가 다른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구나 하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자 좋았어요. 블록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저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전맹 학생을 기간에 배치하고 같이 점자 블록을 설치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장 걱정됐던 게 눈 오거나 비 오는 날 출퇴근 어떻게 할지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어떠세요, 경훈 학생은? 맞습니다. 진짜 제가 비가 오더라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 저도 신문이 연구원 신문이다 보니까 네. 사실 비 오는 날은 탱고랑은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빗길이다 보니 또 미끄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뻔한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산 끝부분 있잖아요. 우산 살 부분에 제가 눈이 이렇게 많이 찔리다 보니까 찔리더라고요. 해서 저는 보안경을 쓰고 다닌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또 하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비 오는 날은 탱고도 그렇지만 탱고는 아버지께 이렇게 잠시 봐달라고 하거나 저도 되도록이면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산 살에 눈 찔리는 경험 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 야간 훈련할 때 나무까지 찔려봤어요. 진짜요? 엄청 놀라기도 하고 아프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그 우산 살뿐만 아니라 특히 팻말 표지, 인도에 설치된 표지에 저는 또 찔리는 박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위에 표지가 네, 이렇게 네. 있으면 엄청 그게 날카로운데. 땡 하고 받고 서로 막 놀라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뭐 탱고랑 같이 가든 그렇지 않든 보행하다 보면 말을 걸거나 뭐 도움 주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어떠세요? 많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제가 지금 캠퍼스 보행할 때는 거의 없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학부를 다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는지 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길을 찾는다고 유심히 주변 소리를 들어보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툭툭 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좀 이렇게 헛기침을 한다든지 아는 척 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먼저 툭 치면 또 놀라실 분들도 그죠?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갑자기 있으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뭐 어깨 이런 데는 아니고 팔을 이렇게 먼저 딱 잡으신 네, 분들이 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조금 놀랄 때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먼저 인사를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누구누군데 지금 뭐 이렇게 도와주실지 그런 식으로 먼저 소리로 이렇게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가서 그냥 실례합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인사를 하면서 가볍게 나를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 거죠. 지하철 타실 때는 어떠셨어요? 지하철 타면 소음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제가 지하철을 그래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저는 특히 6시 이전에는 지하철을 되도록이면 안 타려고 했어요. 9시에서 한 6시 사이에. 그게 혹시 어르신들이 많이 타셔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도와주시는 어르신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학생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붐비는 2호선 같은 경우에 잘 안 탔었거든요. 그래서 6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한 날은 제가 대구에서 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로 다시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어르신 분께서 학생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저 대흥역 갈 거라고 하니까 대흥역은 요 공항철도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공항철도로 이렇게 공덕역에 가면 훨씬 빠르고 좋다. 그렇게 가면 어떻냐 하는데 저는 사실 편한 것도 좋고 빠른 것도 좋지만은 익숙한 길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선생님 저는 가던 대흥역으로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공동역은 감사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르신께서 어른 말 들으라고. 어른 말 들으면 진짜 좋다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저는 그 지하철을 보통 도와주신 분들이 지하철 입구까지는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가는데 저는 또
서서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앉아서 가면 가방도 풀어야 되고 막 방향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해서 서서 이렇게 가는 편인데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노약자석이나 옆에 앉아서 갈 때는 어르신들이 또 학생 여기 자리 앉으라고 내가 비켜줄게 이러시거든요. 하면 하러 괜찮으시다고 저 다리 튼튼하다고 그리고 저 곧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른만 안 듣는다고 어른 앉으라고 할 때 빨리 앉아서 가라고 하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막상 또 이게 그 어르신 어떤 분들은 강제로 이렇게 앉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심적으로도 되게 불편하고 앞에 서 계시는 어른들이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출연연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타이밍에 도와줘야 되냐 이 저명 학생들을 너무 그거 하다 어떤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그시 한번 묵묵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시던 길에 도움을 만약 주시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헤매는 어떤 제스처를 보일 때가 있고 아니면 가령 길을 가다 보면 깨진 블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 특히 길 가다 제일 무서운 게 볼라드. 볼라드가 뭐냐 인도랑 차도 구분하는 그 기둥 있잖아요. 거기 진짜 박으면 아프거든요. 거기 여기 박으면 진짜 상상 초월. 거기가 있을 때 거기 앞에 볼라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요렇게 직접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부담 덜스럽고 서로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논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질적 연구를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적 연구를 할 때는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SPSS나 R이나 이런 게 많이 쓰는데 사실 통계 프로그램 자체가 시각화 위주로 많이 만들어진 게 많다 보니까 쓰는 데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일부러 질적 연구로 많이 이렇게 하는 편도 있고 특히 저는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논문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심사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수정 관련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 메모를 다 이렇게 모드에다 달아주세요. 근데 전맹 같은 경우에 그 메모를 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또 메모를 고치고 나면 또 문단이 밀린다거나 쪽수 변경이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변에 그 선생님들께 다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여쭤보면서 선생님 이거 문단 좀 맞춰달라 부탁을 드리거나 글자 크기도 좀 봐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상당히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저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PPT인 것 같아요. PPT는 진짜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이게 어느 불가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적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 PPT라는 게 짧고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릴 때는 잘 들리는데 보여줬을 때는 막 글자도 되게 길고 막 이 부분은 막 색깔도 다르고 왜 이게 그런 PPT에서는 제가 접근이 하지만은 좀 시각적인 한계가 많아서 늘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의사소통할 때 요새 카카오톡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 단톡방 초대도 되게 많이 되고 네네.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한 점 없으세요? 상당히 많죠. 요즘에는 사진으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터라든지 공모전 관련 무슨 정보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 사진을 덜컥 올려놨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반응이 있으시잖아요. 공모전 뭐 시작됐네. 나는 시간이 못 돼서 못 참가하겠다. 저는 딱 단편적인 것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하면 또 여쭤봐요. 맞다. 경훈 쌤 있었지? 하면서 그걸 텍스트로 일일이 다 이게 작업을 해주시기도 하고 OCR 이라고 광학 문자 판독 그 텍스트 그 그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조금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좀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또 출연연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네네.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 어떤 식의 도움을 주면 좋은 건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저도 사실 먹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먹기 편한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식당에 이제 가는 걸 가정을 한다면 특히 한식집 있잖아요. 한식 위주에 가면 반찬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식집 가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빈 접시를 하나 더 달라고 하셔서 빈 접시에 제 메뉴를 이렇게 다 덜어주세요. 그래서
경호 씨, 보면, 자, 1사분면에는 뭐가 있고, 2사분면에는 뭐가 있고, 3사분면에 뭐가 있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11시 방면에는 뭐가 있고, 빈 접시가 없는 경우는 네. 경호 씨 뭐 몇 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메뉴를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경호 씨 여기서 먹고 싶은 3개를 먼저 골라봐라. 한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감사한 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 그릇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수라든지, 특히 전 쌀국수 좋아하는데 쌀국수라든지 아니면 비빔밥 종류들. 그럼 오늘 촬영 끝나고 같이 쌀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아, 콜. 아, 이제 오늘 얘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최소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다면 좀 짧게 해주실래요? 네. 비장애 혹은 장애라는 말 자체에서부터가 뭔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장애에서 뭔가 B자를 본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장애라는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장애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까를 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잠깐 주셨지만 그 도움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글자에서 장애라는 글자보다는 인이라는 곳에 초점을 더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강사하셔야겠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오늘 경훈 학생 뭐 학업도 지금 하고 있고 네. 논문 작성으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위 취득 위해 멋진 미래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오늘 악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수. 감사합니다. 악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탱구야, 니도 악수.